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utomated Detection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with Age Signals, a Time Series Classification Using Deep Learning입니다. ESS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 팩터는 3.758,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에서 Q2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앞으로 채널 셀렉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논문이 제가 하는 연구와도 같은 주제고, 그리고 채널 셀렉션 내용도 있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널 미팅 논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즉 MDD 환자를 진단하는 기존 방법은 임상 전문가와의 대면 인터뷰나 설문 기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이지 않아 진단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 생체 데이터인 뇌파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CNN과 같은 모델과 관련된 MDD 환자를 진단하는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CNN 기반 모델은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모델에 대한 입력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지 변환, 하이 샘플링 등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CNN 기반이 아닌 모델은 직접 피처를 추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둔 기존의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피처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대부분 더 확장된 레코드 세그먼트를 고려했지만 모델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으며 모든 채널 데이터에 의존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지 타임 시리즈로 직접 MDD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사전 추출 과정 없이 작동할 수 있는 MDD 환자 분류를 위한 타임 시리즈 모델을 재구성하고, 어떤 전극이 MDD 환자 분류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단계 채널 선택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을 사용했으며, 34명의 MDD 환자와 30명의 정상대조군에 대한 EEG 데이터였습니다. 19개 채널에서 측정된 데이터였고, 샘플링 레이트는 256Hz입니다. 이 데이터 측정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분 동안 눈을 뜨고 있을 때 데이터, 5분 동안 눈을 감고 있을 때 데이터, 10분 동안 태스크 컨디션일 때의 데이터를 측정했습니다. 태스크 컨디션일 때는 참가자들은 시각적 자극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청을 받았고, 화면에서 목표물이 깜빡일 때마다 키보드에 스페이스 버튼을 입력했습니다. EO와 EC 데이터는 모든 서브젝이 다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EO나 EC 중에 하나는 갖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태스크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도 MDD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MDD 서브젝을 진단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이 연구에 EO랑 EC 데이터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을 진행했습니다. 0.1에서 70Hz까지 밴드패스 필터링, 50Hz 노치 필터, 다중 채널 이지 기록을 포함하는 큰 진폭 또는 일시적인 아티팩트를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는 자동 적응 방법인 ASR, 그리고 사용 가능한 레코드 중 일부에 19개 이상의 데이터 행이 있는 게 있어서 19개 이상의 데이터는 채널을 삭제했으며, 데이터 처리 후에 처음부터 4분까지의 레코드만 선택하고 4분 미만의 기록을 생략했습니다.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은 신호의 시간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의 알렉스넷과 동일한 인셉션 타임이라는 길이 크기가 다른 다차원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 유망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 TSC를 위한 최신 딥러닝 모델의 아이디어를 차용했습니다. 인셉션 타임은 5개의 고유한 TSC 딥러닝 모델의 양상벌이고, 각 모델은 여러 인셉션 모듈을 계단식으로 연결해서 생성됩니다. 인셉션 모듈의 기본 아이디어는 타임 시리즈 입력에 대해 다양한 필터를 동시에 활용한다는 것이고, 이 모듈에는 다양한 길이의 필터가 포함되어 있어 네트워크가 장단기 타임 시리즈의 관련 패턴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 인셉션 네트워크의 분류기는 이 그림과 같이 2개의 서로 다른 레시듀얼 블록으로 구성이 되고, 각 블록은 기존의 완전한 컨볼루션 계층 대신에 3개의 인셉션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이 블록 뒤에는 전체 시간 차원에서 다변수 타임 시리즈의 출력을 평균화하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계층이 오고, 이 아키텍처 끝에는 정상대조군과 MDD 환자 클래스를 나타내는 2개의 뉴런이 있는 직접 완전 연결 계층이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개별 인셉션 모듈이 차례로 쌓인 인셉션 네트워크의 아키텍처고, 제한된 인셉션 모듈 오퍼레이션의 내부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 바틀렉 레이어는 인셉션 모듈에서 EG 타임 시리즈의 차원을 변환하는 슬라이딩 필터의 오퍼레이션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고 과적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거의 동일한 수의 학습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인셉션 네트워크에 훨씬 더 긴 필터를 제공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57 사이즈의 각 인셉션 타임 모듈에 대한 레지듀얼 블럭을 고려했는데요. 기존의 세션 타임 모델의 인셉션 모듈 구조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여기서 기존의 아키텍처를 보면 바틀렉 레이어의 사이즈는 1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57로 수정을 했고, 57로 사이즈를 바꾸게 되면 각 인셉션 모듈의 차원이 크게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길이가 다른 더 많은 슬라이딩 다중 필터가 동일한 인풋 시리얼에 동시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길이가 10, 20, 40인 64개의 필터의 세 세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바틀렉 레이어 이후 크기가 3인 병렬 맥스플링을 통해 차원을 줄였습니다. 그 후 각 독립계층의 출력이 연결되어 다변수 타임 시리즈의 출력을 형성합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인셉션 모듈에 대해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모델에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오른쪽 위 표와 같습니다. 19개 채널로 서브젝을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을 얻은 후 더 적은 수의 채널로 분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채널 셀렉션을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을 찾기 위해 세 가지 보안 스텝으로 피처 셀렉션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서브젝의 mean absolute difference를 계산했습니다. 이는 평균값에서 채널 데이터의 절대 차이를 계산하며 이 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n은 시그널 밸류의 개수, 그리고 xij는 i번째 채널에서 j번째 시그널 값, 그리고 요 x바 i는 i번째 채널에서의 민 밸류입니다. 이 그래프는 각 채널에 대한 MAD 값을 보여주는데, 이 MAD 값이 높을수록 채널의 판별력이 높아지고 잠재적으로 더 효과적인 채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각 채널의 MAD 값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류 작업을 위해 어떤 채널을 생략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MAD 값은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 세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와 결합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채널에 대한 상관계수를 계산했습니다. 두 특성 간의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특성 간의 유사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채널은 서로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상관계수 0.75를 두 상관 채널 중 하나를 삭제하는 임계값으로 정했으며, 이 상관계수 행렬에서 상관계수 값이 0.75 이상인 값을 노란색 박스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 표에서 3개 이상의 채널과 상관관계가 있는 채널을 생략했고, 이를 통해 O1, P4, CZ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채널의 상관계수가 0.75 이상인 경우 MAD 측정에 따라 제외해야 할 채널이 결정되었으며, 이때 MAD 측정값이 더 낮은 채널을 제거해서 FP2, C3, T5, F4 채널이 제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수의 채널로 적절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백월드 엘리미네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개의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채널의 고유 특성을 차용하는 이전 두 단계와 달리 이 방법은 채널에 가능한 모든 하이집합을 탐색하고 해당 하이집합을 사용해서 분류기를 훈련 및 평가해서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한 번에 하나의 채널을 제거하고 학습될 때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해 가능한 모든 채널 조합을 테스트하는 방식을 따르며, 따라서 모든 개별 부분 집합에 대해서 채널 선택 및 분류를 수행하고 피처 손실이 가장 적은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12개 채널 중 11개로 구성되어 가장 비효율적인 채널을 찾고, 1개의 채널을 제거한 후에는 11개 채널 중 10개의 채널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다른 채널을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면 T4와 P3 채널이 제거가 됐고, 결국 MDD 환자를 분류하기 위해 10개의 EEG 채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10개 채널이 이제 이 오른쪽 그림에서 초록색 채널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개의 스텝의 채널 셀렉션 단계를 요약하면, 먼저 MAD와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계산된 후 7개 채널이 제외되고, 마지막 단계인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알고리즘 적용 후에 2개의 채널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0개의 채널이 선택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랜덤하게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테스트 세트는 ECE와 동일하게 6개의 EEG 레코드로 구성되었습니다. 19개 채널을 사용했을 때 정확도는 91.67%였으며, 채널 셀렉션을 통해 선택된 10개의 채널을 사용했을 때는 87.5%의 정확도가 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서브젝 레벨에서 텐포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했고, 비교를 위해 두 가지 최신 연구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하며 서브 샘플을 사용하지 않고 STFT 이미지 처리와 기타 이미징 접근법 대신에 타임 시리즈 EEG 데이터를 사용하고 피처 셀렉션을 해서 가능한 적은 피처만을 사용해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한 연구들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정리한 게 이 표인데, 표를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정확도가 다른 두 선행 연구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개의 적은 채널을 사용해도 19개 채널을 사용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90.1%의 높은 정확도를 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특징은 델타와 세타 밴드에서의 전도역과 측도역의 이의지 데이터였습니다. 이는 전도역적 채널이 가장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한 본 연구의 채널 선택 방법과 일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 이의지 데이터 수집에도 오래 걸리고 처리를 위한 계산 비용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MDD 환자를 분류할 때 기록된 이의지 데이터의 어떤 부분들을 사용했을 때 더 정확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된 데이터를 4개의 부분으로 잘랐으며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각 세그먼트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MDD 분류는 마지막 세그먼트로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레코드를 사용했을 때의 정확도와 첫 1분의 데이터 세그먼트를 사용했을 때의 정확도가 거의 비슷하게 높기 때문에 1분 데이터만으로도 MDD 환자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적은 채널로 이지 채널을 수집하면 환자와 임상이 모두 편하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애널리시스는 인풋 데이터로 EO, EC, 그리고 EOEC 둘 다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EC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제일 높았으며 이를 통해 EOEC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EC만 사용해도 충분히 MDD 환자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논문은 EEG 타임 시리즈로 인셉션 타임 모델로 MDD 환자와 정상대조군의 분류를 진행했으며 채널 셀렉션으로 선택된 10개의 적은 채널로도 90.1%의 높은 분류 성능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추가 분석을 통해 측정된 뇌파 데이터가 길지 않아도 1분 정도의 눈을 감고 있는 데이터로도 충분히 MDD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EC 데이터를 사용해서 MDD 환자와 정상대조군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채널 셀렉션 방법을 제 연구에도 적용을 해서 62개 채널에서 채널 수를 줄여가면서 분류 성능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